몇 등인데? 자, 얘들아, 우리 오늘 5과 진도 나갈 거고요. 그 새로운 교재 좀 나눠주겠습니다. 그 태림이 민성이는 받았거든. 민성아, 일어나서 뒤로 넘겨줘. 이거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그 얘들아, 교재가 좀 무게가 나가니까 그 맞춰서 그 수업 나가는 거 맞춰서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5과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 5과 책만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그 만약에 추후에 1과 과제가 나간다라고 하면 쌤이 그냥 따로 들고 오기 힘드니까 그냥 카톡 확인 받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이제 1과 과제를 좀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지난주랑 똑같이 오늘 한 5페이지 정도까지 진도 나갈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5페이지 정도까지 진도 나가고 수요일에는 똑같이 그 본문 마무리하고 핵심 어법이랑 복습 테스트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얘들아 그 1권 교재랑 그 5권 교재랑 똑같으니까 뭐 워크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는 과제도 지난주 월요일에 나갔던 과제랑 맥락이 완전 똑같은데 그냥 5과의 내용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거 먼저 좀 확인하자. 자, 민성아 이제 일어나야 돼. 그만 자. 얼마나 자는 거야 도대체? 자, 얘들아 과제 안 된 사람 둘. 다 했습니다. 그 뭐 다 했는데 안 한 게 무슨 말이야 그럼? 다 했어요. 다 했다고? 과제요? 과제. 네, 다 했어요. 근데 왜 손 들었어? 안 낸 사람이. 다 안 된 사람. 그럼 성철이랑 트리민 오늘 마무리 하시고요. 나 민성이도 아까 쌤이랑 얘기했던 대로 오늘 중으로 마무리 하시고 이소리 손 왜 안 들어?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소리 내일 아침까지 내일 몇 시? 9시. 좀 해야 되잖아 아직. 10시까지 돼? 10시까지 가능해?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일 10시까지 그럼 꼭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하윤이랑 지아랑 채은이는 채점이랑 오답이 안 되신 거죠? 채점 오답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 합시다. 오늘 마무리하고 가고 그 쌤이 답지는 그냥 단톡에 올려줄 테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확실히 된 거죠? 그러면? 자 뒤에 워크북은 안 하는 거 맞죠? 워크북을 안 하는 게 무슨 얘기야? 이거 어법 선택형이랑 동사형 했죠? 그거 했잖아 이미. 도쪽 하지 않았어요? 그 애초에 처음 과제에 다 하라고 나간 건데 상해봐? 진도 나간 부분만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래요? 상해비도 오늘 하고 갈 거 생겼네 상해봐. 끝나겠다. 괜히 말했다가 아니라 해야지. 해야죠. 그것까지 이제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쌤이 과제는 일단 쌤이 구두로 확인할 때는 좀 진도 나갈 일이 있으면 구두로 확인할 거고 쌤이 중간중간에 일괄적으로 한 번씩 확인할 거니까 뭐 혹시나 지금 나 안 했는데 말 안 해서 잘 넘어갔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또 업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꾸준히 완료해 주시고 이소리 자백했잖아. 이소리는 거짓말 잘 못하는 타입이지 이소라. 아까 다 했다고 하니까 눈빛이 막 동공이 막 애니메이션처럼 흔들리던데 거의.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으니까 내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공지사항 좀 얘기를 할게요 얘들아. 이번 주 끝나면은 시험이 한 3주 남았죠? 이번 주가 종료되는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 3주 전입니다. 자, 상엽씨.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운영이 될 건데 다음 주부터 9월 1일부터 그 올라 스터디 카페 처음 한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어디냐면 우리 학원 문을 열고 나가서 저 반대쪽에 복도 반대쪽에 스터디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개방합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시간은 학원 문이 여는 시간 전체 2시부터 10시까지 플러스 12시 반까지 옵니다. 12시 반까지. 그래서 일단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한다가 1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뭐 누가 과제가 안 됐다.
근데 우리는 앞타임이잖아, 월수반이. 그죠? 그래서 어차피 과제 안 되면 10시간까지 마무리하고 가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오늘 민성이처럼 뒤에 학원이 있다. 그럼 학원 갔다가 10시에 오셔서 여기서 12시 반까지 마무리하고 가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니 일단 권장하는 건 자발적인 참여. 근데 혹시나 과제나 단어가 계속 안 될 경우에는 그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참여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9월 1일부터. 그리고 시험 3주 전부터 또 동일하게 뭐가 운영이 될 거냐면요, 그 클리닉이 좀 운영이 될 겁니다. 클리닉.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복습 테스트 같은 거를 수업 시간에 보지 못하는 내용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쌤이 따로 빼서 그냥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요거는 따로 투표를 해서 그냥 본인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오셔서 보면 되는 영역이고요. 저희 튜터쌤이 관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쌤이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일종의 추가 수업이다, 추가 수업 및 개별 피드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맞는 시간대 오면 되는 거니까 뭐 많이도 아니죠. 시험 3주 전부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딱 3번 정도. 그래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뭐 만약에 테스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테스트의 내용도 좀 달리 할 거고, 쌤 혹시 판단하에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냥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공지 나가는 대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스터디 카페랑 클리닉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는데, 요거 실제로 다음 주부터 시행될 때 쌤이 단톡으로 또 한 번 공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학교 진도는 1과는 끝났니? 그럼 5과 시작했어? 5과 시작한 날 있니 혹시? 단어만? 그러면은 아직 5과 어법도 안 받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번 주까지는 본문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특 지문 들어갈 건데, 여러분 시험범위 나온 거 쌤 전달 잘 받아서 그 수특 지문들 보니까 그 5강까지의 내용들 우리가 사실 여름학기 때 한번 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주혁이랑 유성이는 자료를 못 받았었기 때문에 그 테스트 받던 자료들은 쌤이 따로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복습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지민이랑 하연이도 그 여름학기 때 우리가 약간 선행을 했거든. 근데 뭐 선행했다고 진도를 안 나갈 건 아닌데, 그때 썼던 그 테스트 자료들이 여러분이 꼭 하면 좋을 내용이어서 좀 이건 추가로 따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과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니까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약간 좀 딴소리 좀 하자면, 쌤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해줬니? 그 쌤이 비교적 최근에 알아낸 좀 세상에 불편한 진실 얘기해줬니? 안 해줬어? 빅데이터는 아니고 스몰 데이터긴 한데 쌤의 경험에 입각한, 근데 이거 좀 들으면 좀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쌤이 운동을 다니잖아. 운동을 매일 아침에 다니는데 한 지난주쯤에 운동하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어. 그리고 이제 손을 씻으려고 손을 씻고 있는데 쌤이 이제 흰자로 보이잖아. 다 주위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잖아. 내가 대놓고 봤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그 쌤이 이제 화장실 갔다가 손 씻고 나오는 사이에 5명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씻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헬스장이잖아. 그래서 기구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실을 쌤이 인지한 후부터 상엽이랑 이 소리야. 그래서 너무 찝찝한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 그 약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안 나가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 보는 척을 하면서, 그만하시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봤어. 얼마나 손을 씻고 나가냐. 쌤이 한 12명 정도를 봤거든. 거기 서가지고 흰자로 12명 중에 한 몇 명 씻었을 것 같아, 손을? 한 몇 명 씻었을 것 같아? 2명? 채연이는? 3명? 1명 씻었습니다. 1명. 그래서 결국 이제 17명 중에 한 1명 정도 손을 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 운동을 하나 할 때마다 손을 진짜 그 수건으로 병적으로 닦거든? 너무 찝찝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뭐 헬스장이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 라고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른 데서 한번 또 해봤어. 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MBTI가 극 N이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스타필드를 한번 갔을 때 거기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한 10명을 봤는데 2명 씻더라고요.
스타필드에 온 남성분들 중에. 그러니까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좀 세상에 찝찝한 진실이거든. 쌤이 이거를 딱 스타필드까지 해서 인식한 이후에 문고리를 못 잡겠는 거야. 뭔가 화장실을 갔다가, 왜냐면은 내가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오는데 문을 잡고 나오는 순간 다시 씻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찝찝해서 이거는 남자친구들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학원 화장실에서.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여기 4명은 없었어.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상엽이 이 소리 몰아가지 말고 아니니까 이 넷은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7명 정도를 봤는데 7명 중에 제가 몇 명 씻었을까? 1명? 하민도 똑같아? 1명 정도 씻었을 것 같아? 빵명. 근데 사실 쌤 좀 감동했어. 5명 씻더라고. 5명. 이게 확실히 나이대가 좀 떨어지니까 좀 많이 씻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2명은 안 씻었기 때문에 그 2명이 누군지는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 둘 중에 1명은 심지어 쌤이 아는 애야. 그래서 내가 뭐 최근 쌤이 한 2주 사이에 한 번 봤던 거기 때문에 뭐 쌤이랑 화장실에서 마주친 적이 없으면은 뭐 본인은 해당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우리 학원 친구들은 좀 이렇게 나름 청결, 위생 정신이 있구나. 그래서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 일단 뭐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일종의 스몰 데이터지만 쌤이 수집한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시험 또 9월 돌입하면은 시험 3주 전이고 또 예민하고 특히 이제 여름 감기 또 요즘 많이 걸릴 텐데 또 위생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혹시나 이제 여러분 그런 친구도 없겠지만 혹시나 쌤이 얘기했던 그 12명 중 11명에 해당한 사람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좀 잠 좀 깰 겸. 자, 우리 오늘 볼 질문 내용은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제목 Every move counts. 자, 바로 이 count라는 표현부터 좀 보기 시작할 건데 이때 count라는 동사를 좀 M으로 시작하는 다른 동사로 바꿔주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누구 있죠? 그렇죠. matters. 모든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움직임이 결국에 무슨 뜻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진 채로 지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안 보일 수도 있어 쌤이 다시 한번 쳐줄게. 자, 형광펜이 나오죠? it, 형광펜, to live, 형광펜. 그 다음에 꺼낸 김에 미리 치자면 be it까지 형광펜을 쳐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형광펜을 친 이유는 사실 짐작이 가실 텐데요. 주어의 자리에 it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예은아 진짜 주어 맞을 거 아닐까? 아니겠죠. 가주어에 해당할 거고요. 진주어는 whom이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to live a truly private life. 진정으로 private, 개인적인 혹은 사생활적인 life, 삶을 사는 것은 어떻다?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장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불가능한 이유를 because의 부사절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잘 봐. 민성아, because 부사절이잖아. 그럼 뒤에 누구 나와야 돼? 누구? 명사. 그러니까 주어가 나와야 되겠고요. Every human activity라는 주어 나왔고요. 얘랑 엮이는 동사가 어디지, 테리마? 근데 쌤이 현금에 쳐놨으니까 뭔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심지어 be 앞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 뒤에 컴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produces라는 동사랑 엮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해줘야 되는 건 every human activity의 수일치가 돼서 단수 동사 취급받은 거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produces data, 목적어까지 지금 because가 이끄는 부사절은 모든 인간의 활동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로 끝났고 지금 요 사이에 누가? be부터 메시지까지가 삽입이 됐죠.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삽입이 됐는데 어순이 좀 특이해. 그지? 하연아, 누구 주어부터 나왔어? 동사부터 나왔어? 동사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it이 나왔죠? 그럼 지금 무슨 현상이 발생한 거죠? 주어 동사가 도치됐죠? 그럼 도치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 볼게. 자, 일단 여기서 얘기한 it은 주어일 수도 있고 가주어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얘가 도치가 된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볼 건데 혹시 요거 도치된 이유 아는 사람 있니? 자, 맞추면 쌤이 좀 조건을 걸겠습니다. 여기 뭔가 하나가 생략이 됐거든요. 면제권 걸고 물어보겠습니다. 보호. 여기 이제 보호가 생략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what이 명사잖아. 그지? 얘가 명사기 때문에 얘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럼 주어 동사 보어에 완전절이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도치됐어. 힌트 주자면 가정법에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긴 하거든. 얘들아, if 가정법 할 때 무조건 if를 써야 돼? 아니면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죠.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돼? 도치되죠. 똑같은 거야. 여기 지금 부사절인데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됐거든요. 봐봐. 요거 맞출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더 주자면 지금 부사절에 or이 나왔죠. 그리고 해석을 한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략된 부사절 접속사가 누굴까? either. 뭐라고? either, to? 아쉽지만 아닙니다. 근데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접근이 가버렸어. 뭐라고? whether. 답으로 얘기한 거야? 상욱이? 예. weather? 왜 weather이야? 네? 왜 weather이야? 뭐든 아니면 너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잡은 격이라서 약간 찝찝하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거는 멀리 갈 필요가 없죠. human activity입니다. 그 인간의 활동이 walk to the park 공원으로의 산책이든 or the sending of a simple text message 간단한 문자의 전송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인간의 활동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라는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의 whether이 생략이 되면서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난 구문이 됐습니다. 상엽이는 면제권 제시험 페일된 거 쌤이 면제해줄게. 상엽아. 그럼 되잖아. 제시험 페일된 거 면제해주면 되잖아. 깜짝 쓸게요. F인데? 극감지 쓴다고? 제재시로 제재시. 오케이, 알았어. 그럼 오늘 거는 통과할 것 같아, 상엽? 오늘 건가요? 아니요. 그럼 어차피 오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재시랑 제시를 어. 합쳐서 160개 한 번에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160개를 한 번에 보겠다고 면제시켜달라고 한 거야? 문제 아니고. 저번 시험 제재시랑 이번 시험 제시를 한 번에 160단어로 본다고? 예. 면제권 오늘 안 쓰고? 예. 아끼겠다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자, 그래서 여튼 첫 번째 문장에서 좀 중요한 어법이 있기 때문에 좀 깊게 들여다봤고요. whether이 생략된 부사절의 도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 Phones, TVs, computers, cameras in cars and sensors in buildings and street corners all generate. 전까지가 싹 다 주어가 되겠죠. 이 모든 요소들은 만들어내는데요. 무엇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빌드업을 하고 있죠. 인간의 모든 활동은 데이터를 만들어. 그리고 이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착하는 내용들인 핸드폰, TV, 컴퓨터, 블랙박스가 되겠죠. 그리고 빌딩에, 그리고 도로에 있는 센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The Internet of Things, IoT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물간 인터넷은 connects home appliances, 가전들을 연결시키는데요. 어디에다가? to the web, 인터넷에다가 연결시켜버리죠. 그 다음 컴마 찍히면서 ing, 쌤이 형광펜 쳐놨습니다. 형광펜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쌤이 형광펜을 친 이유는 얘가 채은아 무슨 어법이기 때문이지? 주절 끝났고 주절을 꾸며주는 ing가 나왔네. 그렇죠.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들아 분사 구문은 단골이잖아. 사실 거의 매번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문제가 뭐야? 얘가 쓰였을 때 올바르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문제잖아. 그럼 분사 구문을 봤을 때 내가 확인해야 되는 요소가 총 몇 가지일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과정이 총 몇 단계야? 3단계니까죠. 자, 이거 어법 특강 들은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안 들은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들으신 겁니다. 자, 분사구문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 1번. 주혁이 알 것 같으니까 주혁이 다 물어볼게, 주혁아. 자, 1번. 상해봐. 뭐부터 해야 돼?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그렇죠. 자, 혹시나 까먹었을 친구들을 위해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전환 시 가장 1번으로 해야 되는 건 접속사 생략이죠. 쌤은 항상 세모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적을게. 근데 상엽아, 이거 좀 마무리해볼까? 접속사 생략은 무조건이야?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죠.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누구로 이어져야 되지, 이소라? 다음 단계는 뭐야? 그렇죠. 주어. 주어. 그냥? 누구랑? 그렇죠.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가 생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쌤 자리 없으니까 아래도 적을게요. 여러분 옆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유성아? 그렇죠. V'을 부사절의 동사를 VING로 전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단계는 3단계인데 우리가 분사구문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판단해야 될 거는 3가지일까? 아니면 아닐까? 한 개는 필요 없죠. 2개만 보면 됩니다. 왜? 얘가 1번은 선택사항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를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기반해서 이 업로딩이 맞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누굴 봐야 돼? 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분사구문에는 주어가 안 보이죠. 그 말은 뭐야? 주절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됐다? 생략됐답니다. 그럼 우리가 주절의 주어를 찾아보면 IoT가 주절의 주어고요. 뭘 따져봐야 돼? 업로딩 분사, 즉 준동사고요. Such everyday information이 업로딩의 목적어가 되겠죠. 즉 일상의 정보를 업로드하는 주체가 IoT가 맞아 아니야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민아 맞을까 아닐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가 생략된 건 괜찮은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죠? VING의 올바른 사용 여부죠. 근데 얘가 좀 까다로워.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미 한 1년 반 동안의 내신을 겪어봤기 때문에 쌤이 좀 질문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혁이한테도 한번 물어볼게. 주혁아, 그 VING를 딱 봤잖아. 그럼 얘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뭘 따져봐야 되지? 그렇죠. 뒤에 자체적으로 목적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주면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은아, 분사구문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부사절이었을 거잖아. 그지? 부사절이 수동태야. 그럼 동사가 뭐로 시작하지? 수동태는? 수동태의 형태는? 우리가 영어에서 수동태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내지? BPP죠. 그럼 분사구문으로 전환되면 BPP가 뭐로 바뀌어? being PP가 되겠죠. 근데 이때 채은아, being은 생략이 돼, 안 돼? 되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누구로 시작을 할 거야? PP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수동태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받지 않는 형태가 나오니까 여기 지금 목적어가 나왔죠. 그 말은 뭐다? 얘가 능동으로 쓰인 게 맞다 아니다?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쌤, 저 이거 잘 뭔지 모르겠는데요. 쌤한테 따로 수업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럼 쌤이 따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질문 꼭 하시고요.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지금 주혁이가 얘기해 준 거 VING 올바른 사용 시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는 태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남았죠. 또 뭐 확인해야 되지? 그렇지. 시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죠. 자, 준동사라는 건 결국 시제 표현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사가 그냥 ing로 쓰였다라는 건 어디랑 시제가 똑같다는 거지, 태림아? 주절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분사구문이 VING로 시작을 했다라는 건 얘도 시제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라는 거죠. 현재 시제 맞습니까? 맞죠? 왜 맞아? IoT가 뭐뭐 한다라는 건 정보의 전달이잖아. IoT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난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죠. 여기까지 확인했을 때 이소라, 문제가 있다야 없다야?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어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쌤이랑 봤을 때 얘는 당연히 맞는 문장이겠지. 그지? 교과서니까. 근데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는 교과서의 지문이 변형돼서 나오죠. 분사구문이 아니었던 게 분사구문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말이야. 그럼 그때 꼼꼼히 확인해 줄 수 있냐 없냐가 그 변별력 어법 문제를 맞추냐 아니면 한 개 차이로 오류가 4개인데 내가 3개를 골라놓고 아쉽게 틀리느냐를 가를 거니까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다시 IoT는 가전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이와 같은 일상적인 정보들을 업로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상적인 정보들은 뭐와 같은 일상적인 정보들이냐면요. as라는 전치사가 전명구로서 everyday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as가 전치사기 때문에 how는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누구의 자리? 명사의 자리니까 명사절로서 연결이 될 거고요.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하는데 자, 의, 주, 동의 구조죠. 자, 얘들아 지금 거의 서론 부분에서 어법 요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좀 덜해. 여기서 조금 볼 거 다 보고 넘어갈게. 자, 의주동의 구조인데 요 사이에 누가 나왔다? often이 나왔죠. often은 품사가 뭐지, 성철아? 부사죠. 부사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애초에 의문사절의 구조는 총 몇 가지? 3가지가 가능하니까. 의주동, 의형부주동, 의명주동 3가지가 가능하죠. 그 중에 하나인 의부주동의 구조가 됐고요. 얼마나 자주 we take cheese from the fridge 우리가 냉장고로부터 치즈를 꺼내는지 or do a load of laundry 빨래를 하는지 지금 보면은 이때 or은 동사와 동사를 병렬 연결을 해주고 있는 접속사 or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이 얘기한 건 뭐죠? 아, IoT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다가 뭐 해준다요? 올려준다. 즉, 빅데이터를 수집해준다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일치를 development에 받아서 allows,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을? this data, 이 데이터를 not only to be generated, but also to be collected and stored. 지금 보시면요. 여기 형광펜 같이 쳐줄게. not only, but also 구문 등장했고 지금 not only A, but also B이기 때문에 이 둘의 어법적인 형태가 투부정사랑 똑같지. 근데 여기 투부정사가 왜 나왔지? 애초에 여기 누구 자리니까 투부정사가 튀어나온 거죠? 목적격 보호. 누구의 목적격 보호? allow라는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지금 목적격 보호 2개가 병렬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거는 투부정사가 그냥 쓰인 게 아니라 수동태와의 결합이 일어났죠. 얘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플러스 수동태로 똑같은 구조고요. 자,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 데이터가 뭐 할 뿐만 아니라 뭐 하게 해준다고? 데이터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수집되고 저장되게끔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서론이 거의 마무리가 되죠. Almost every move we make. Every move 주어입니다.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주어 동사가 또 튀어나온 이유는 이 move라는 명사에 대한 수식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절이 해주고 있고요. make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대신 생략된 구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adds up, 더해집니다. 뭐 하기 위해? to form a vast bank of information called big data. 빅데이터라고 불리우는 방대한 데이터 양의 뱅크라는 거는 무언가를 쌓아놓은 덩어리를 보통 우리가 뱅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를 만들기 위하게끔 더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이 끝나죠. 자, 그럼 서론의 내용을 우리가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빅데이터는 결국에는 어디에서 얻어진다? 우리가 하는 뭐 특별한 활동, 여러분의 뭐 공부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공부도 해당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뭐로? 빅데이터로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글의 서론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소제목이 뭐야? 이제 이해가 돼야 돼. 모든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건 왜 중요한 거지, 지아야?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어디에 저장이 되니까? 그죠? 빅데이터로서 저장이 되니까 모든 일상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자면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즉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좀 중요합니다. Big data is frequently characterized. 빅데이터는 자주 characterized, 설명되고요. and defined, 정의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volume, variety, and velocity. 자, 요 세 가지죠. 요거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하나씩 해볼까? volume은 당연히 그 음악 볼륨이라기보다는 양에 해당하는 볼륨이 될 거고요. variety는 다양성, 그리고 마지막 velocity는 속도가 되겠죠.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정의가 될 수 있대.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huge amounts of data collected from many different sources in real time. 얘들아,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빅데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huge amounts of data, 막대한 양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collected, 수집된 거야. 뭐로부터? From many different sources, 다양한 소스로부터. 어떻게? 실시간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쌤이 다음 시간 복습 테스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성이한테 유성아, 빅데이터의 정의를 영작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얘가 되겠지. 실시간으로 다양한 많은 소스에서부터 모여진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뭐다? 빅데이터다 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줄 거야? 빅데이터가 되기 위해선 양이 얼마나 돼야 되고 다양성이 어느 정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어느 정도여야지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고, 그래서 미리 던져준 겁니다. 자, 이어가 보면 in fact, 사실상 연결어 체크해 줄게. The total accumulation of data. 자, 데이터의 축적이죠. 근데 데이터의 완전한 축적인데 언제부터? From the past 2 years alone. 최근 2년 딱 그동안만 일어났던 데이터 축적의 전체가 is greater. 더 큽니다. 누구보다? Than all of the information ever recorded before that. 자, 지금 보시면요. 그것 이전에 기록되었던 그 어떠한 정보의 양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먼저 보고 있는 건 volume, variety, velocity 세 가지 중에 누굴 가장 먼저 보고 있지, 하연아? 방금 이 뒤에 문장은 이 셋 중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까? 그렇죠.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할게. 자, 볼륨이 어떻다? 최근 2년 동안 모아진 데이터의 양이 이전까지 모았던 데이터의 양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생략된 애까지 넣어주자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나오죠? ever recorded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생략이 된 걸지? 갑자기? 얘들아,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한다면 목관대는 그냥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바로 뒤에 동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관대의 생략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상여봐. 누구의 생략이라고 봐야 돼? 그렇죠. 근데 주관대는 단독으로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생략이 돼야 되지? 비동사와 같이 생략이 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생략된 주관대랑 비동사를 넣어보면 which was ever recorded before that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 대시 지칭하는 시점은 얘가 되겠죠. 최근 2년 동안의 데이터의 축적. 이전에 기록됐던 데이터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빅데이터의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in addition, 게다가 데이터는 comes in, 옵니다. 어떻게? various forms. 자, 느낌 오죠? 아까 우리 볼륨 얘기했으니까 지민아, 이제는 무슨 얘기해야 돼? 볼륨 다음에 있던? 세 가지였고 볼륨 다음에? 속도. 근데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속도보다는? 그렇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추가적으로 데이터는 어떠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분사구문이 또 이어지는데 분사구문을 또 적진 않을게. 확인해야 될 거 두 가지 봐야 된다라고 아까 체크했었죠. 이 데이터의 형태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From A to
B의 구조죠. A부터 B까지의 정도로 범위가 다양하다라는 설명을 해주는데 ranging from text, pictures and sound files 글자, 그림, 그리고 음성 파일부터 to 어디까지? GPS based, GPS에 기반한 location information 지역 정보, 위치 정보 and 그리고 credit card transaction records 신용카드, 여기선 결제가 되겠죠? 결제 기록까지 from A to B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진, 이미지 뭐 그런 데이터부터 위치 정보, 카드, 결제 정보와 같은 매우 다양한 정보를 다 포함하는 게 결국 뭐다? 빅데이터다 라는 빅데이터의 다양성의 측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딱 하나죠. velocity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such data 이와 같은 데이터는 is gathered and stored 모아지고 저장이 되는데요. 어떻게? at a remarkable speed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저장이 됩니다. 그 쌤이 지금 세 문장에서 물결 밑줄을 총 3개 그었는데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 키워드들에만 물결 밑줄을 그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놀라운 정도의 속도가 어느 정도로 놀라운 속도냐? As soon as you use your library card. 너가 너의 도서관 카드를 사용하자마자 자, 이때 빨강색이야? as soon as는 접속사인데 요거 upon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upon은 품사가 접속사가 맞다야 아니다야? 아니다죠. upon은 전치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upon으로 무작정 바꾸면은 올바른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럼 얘를 upon으로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럼 뒤에를 명사로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성철아. 뭐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 upon도 뭐뭐 하자마자거든. 원래 문장이 무슨 뜻이었죠? 너가 너의 도서관 카드를 사용하자마자야. 근데 여기다가 뭐뭐 하자마자니까 뒤에 명사를 넣어줘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you를 써버리면은 upon you, 너 하자마자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죠? 힌트를 주자면 어떠한 동작을 하자마자잖아. 그지? 그럼 동사를 upon 뒤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바꿔주면 되겠죠. 뭐로? 준동사로. 그럼 완성된 형태는? 그렇죠. upon using your library card라는 전명구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는 동명사로 바꿔줘야 되고요. 주어는 생략해도 되겠지. 왜 생략해도 돼? 일반인이니까. 당신, 너를 지칭하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너가 너의 도서관 카드를 사용하자마자 record of your visit. 레코드가 주어져. 당신의 방문에 대한 기록은 can be sent. 보내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 to the web. 인터넷으로. and may contribute. 동사의 병렬 연결이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contribute to ing까지 체크해 줄게. contribute부터 밑줄 그어주자. expanding. 확장하는 것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뭐의 확장이냐면 the pool of data. 데이터의 풀,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 그냥 데이터 풀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거든? 근데 풀이 무슨 뜻이야, 풀? 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어로도 쓰죠? 안 쓰나? 뭐 비슷하게 쓰잖아. 그냥 스위밍 풀 할 때 그 풀인데 그 풀이 무슨 뜻이지? 원래는 웅덩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데이터의 웅덩이라는 거 말해도 무슨 뜻이야? 웅덩이는 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웅덩이지? 물이 많이 고여있고 모여있는 것이 웅덩이잖아. 그럼 pool of data라는 건 데이터가 모여있는 것을 풀이라는 표현을 명사를 써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덩어리죠. 데이터의 덩어리. 데이터의 덩어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속도가 어떻다? 매우 빠르다. 이 속도는 어느 정도로 매우 빨라? 하자마자 전송이 돼.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고요.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거니까 조금만 저는 많이는 아니에요. 한 2명 정도가 약간 의식이 아찔하거든요. 약간만 정신 좀 붙잡으시고. 자,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은 now allows us 또 나왔죠? allow, 오형수동사 또 나왔네.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to analyze data,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in an efficient and economical way.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도록 하게끔 도와줍니다. When such data, 얘들아 잘 봐. 우리 지금 이 지문에서 such data라는 표현이 두 번째 나오거든. 이와 같은 데이터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데이터? 우리 지금 무슨 데이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빅데이터 얘기하고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전달되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가 is analyzed. 뭐 되었을 때? 분석되었을 때. 무엇을 통해서? With the help. 도움을 통해서인데요. 누구의 도움이죠? Of statistical and computational tools. 통계적인 컴퓨터를 사용한 도구의 도움과 함께 분석이 될 때 It may tell us. it은 such data죠. 그와 같은 데이터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 있는 story,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정보가, 데이터가 그냥 쌓여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 근데 이게 통계적이고 컴퓨터와 관련된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뭐가 돼? 의미가 있게끔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It is worth exploring. 자, it is worth ing 표현 체크해 주고요. v-ing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 수거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는 게 가치가 있대? exploring, 탐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대. 뭐에 대해서? in the following illustrations. 뒤따라오는 illustrations, 직역하면 묘사고요. 얘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examples로 바꿔도 문제는 없겠죠. 예시들을 탐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에 대해서 탐구를 하냐면 how, 어떻게, 의죠. This new technology, 줍니다. might influence, 동사고요.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might influenc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뭐에 대해서? The way, 방식에 대해서죠. 얘들아, 목적어에 누가 나왔냐면 the way가 나왔거든? 근데 the way가 나오고 뒤에 채은아 we live라는 주어 동사가 또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누가 생략이 된 거지? 힌트 써줄게. we live라는 절이 하나 또 튀어나왔잖아. 근데 이 절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채은아, we live는. 자, 뭐 이런 거죠.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있다. 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 문장은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 아니면 완전해 보여? 쌤은 쌤 집에서 살고 있는 중이다. 완전해 보이죠? 그럼 봐봐. 쌤 집에서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이야? 내 집에서. 장소에? 부사구죠? 수식어구죠? 그럼 얘 빼도 돼? 안 돼? 빼도 돼. 그럼 다시 남아있는 거 누구야? 나는 살고 있다만 남아. 그럼 이것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된다 안 된다요? 된다라는 얘기죠. live가 무슨 동사? 자동사입니다. 자, 그럼 쌤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we live는 결국 그래서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완전절이죠. 근데 앞에 누가 있어? the way라는 명사가 있네. 그럼 여기 사이에 우리가 생략된 건 누구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관계부사 how라고 볼 수 있죠. 관계부사입니다. 근데 얘들아, 관계부사 how는 the way랑 공존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죠. 근데 공존은 안 되지만 지금처럼 선행사인 the way만 써도 돼. 반대로 the way를 지우고 누굴 써도 돼? how를 써도 되겠죠. the way랑 how를 어떻게? 교체해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체크하고,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장,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 뭐죠?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뒤따라오는 예시들을 통해서 탐구하는 게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글은 앞으로 무슨 얘기할 거다? 예시들을 줄 거고요. 이 예시들을 통해서 뭐가? 이 빅데이터라는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Big Data for the Public은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얘들아 5분씩 두 번씩 이렇게 똑같이 51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나왔어요. 봐줄게, 상혁아. 나는 쌤이 아예 틀렸다 안 해주셨어.
델리버리 생각보다 맞지 않아요? 얘들아 5분씩 2번 쉬는 게 나아 아니면 10분씩 1번 쉬는 게 나아? 한번 쉬어요. 10분 한 번 쉬는 게 나아? 그 지금 살 조산모사인데? 지금 5분 더 쉬어버리면 이따 1시간 그냥 풀로 해야 되는데? 괜찮아? 아니 이거 상엽이만의 의견이잖아. 야, 어떻게 할래? 5분씩 2번 쉴래? 10분 한 번 쉴래? 10분 한 번? 아, 다 그게 괜찮아? 아, 일단 뭐 의견을 표력한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는 것 같으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지금 52분이거든요? 57분까지 이어서 쉬고 57분부터 그냥 8시까지는 쭉 갑니다. 한 방에. 델리버레이션 심사스코 맞지 않나요? Deliberation? 괜찮아. 이게만 더. 그러니까 진짜 아까우니까 제 시험은 금방 통과하겠는데? 유성이? 방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들아 다음 시간까지는 본문 단어 할 건데요. 다음 시간 본문 단어는 커트라인이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2개로. 그리고 테스트도 딱 본문 단어만 나올 거고요. 2개가 된다는 게 아니라 2개가 줄어서 마이너스 6으로 바뀔 거라고. 그래서 쌤이 본문 단어만 낼 거니까 뭐 리드모어를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는 수특 단어도 같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시간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 그러니까 수특 진도 나가는 것과 동시에 수특 단어도 같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면 쌤이 수특 단어장 너네 시험 범위 다 나왔으니까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만 정리해서 따로 나눠 줄 겁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10분을 땡겨서 쉬었기 때문에 남은 1시간 동안 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중간에 너네 좀 너무 기절할 것 같다. 그럼 잠깐 딴소리 해줄게.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잘 따라오시고요. 자, 우리 아까 예시들을 볼 거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시, 누구에 대한 예시죠? 공익을 위한 빅데이터에 대한 예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보자. 서울 and its satellite cities. 서울과 그 위성 도시들은 our home, 집입니다. 누구에게? To more than 25 million people.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집이 되는데요. 2,500만 명의 사람들은 자 바로 주관대로 이어지네요. 근데 are forced라는 수동태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 to 부정사가 뭔 소리죠? 주격보호입니다. 주격보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요거 왜 주격보호로 to 부정사가 튀어나왔죠? 유성아, 이 주격보호로 왜 to 부정사가 나왔을까? 이거 0.5개 정도의 질문입니다. 0.5개 정도. 어차피 제신 거. 갑자기 이렇게 포기해버린다고? 야, 동사가 force잖아. 능동으로 쓰면 몇 형식이지? 5형식이고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전환되면서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로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to take라는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강요를 받아 뭐 하도록? To take expensive taxi rides. 값비싼 택시를 타도록 강요받습니다. 언제? Late at night. 밤늦게. 언제죠? 이 밤늦게는 when buses and subways are no longer available. 버스랑 지하철이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로 봐도 되고요. 얘를 지금 나잇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절로 보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봤을 때 이하의 절이 buses, 주어 and subways are no longer 동사 available. 보어까지 해서 완전절의 구조를 띠고 있죠. 자, when city officials decided 도시의 직역하면 얘들아 관계자들인데 도시의 관계자들이니까 공무원들로 의역이 됐죠. 자, 도시 공무원들이 decided 무엇을 결정했냐면 to provide 제공하기를 결정했을 때입니다. 뭐를 제공해? A new 새로운 late night bus service. 밤 늦게 운영하는 버스인 심야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을 때죠. 누구에게? To commuters 통근하는 사람들에게. they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절이 시작이 되겠지. 왜? 결국엔 앞에는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었으니까. 그 공무원들은 had to 해야만 했습니다. figure out the highest frequencies 가장 높은 빈도의 route 경로를 파악해야 됐고요. and commuter hotspots 직역하면은 통근자의 핫스팟인데 이 핫스팟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가 많이 몰리는 지역을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통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장소랑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경로들을 뭐 해야 했다? figure out, 알아내야만 했다죠.
왜? So they could accommodate as many people as possible. 자, 원급 비교 확인해 주시고요. 그들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느낌 오죠? 사실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부분은 P에 해당합니다. P. 문제 상황의 발생인 거지. 사람들이 통근을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위성도시에서 해야 되는데 버스가 끊겨버리잖아. 저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 비싼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시공무원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경로랑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을 알아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야. 어디에 수용하는 거죠? 심야버스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여봐.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모은다? 바로 나와야지. 우리 전체 오거할 주제가 뭐야?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이제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런 거 순서배열 ABCD로 쪼개서 나올 때 틀리지 마시라고요. 본문 순서배열 틀리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많이 아까운 오답이기 때문에 좀 맥락적으로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다라는 얘기 하고요. 자, 넘어가 볼게. 바로 나오지. With the help, 도움과 함께인데요. of big data analytics. 빅데이터 분석의 도움과 함께 도시의 공무원들은 examined, 검토했습니다. 무엇을? 기록을 검토했는데요. 누구의 기록이냐면 of 5 million late night taxi rides. 500만 개의 심야 택시 운행들과 and 30 billion, 300억 개의 late night mobile phone communications. 심야 핸드폰 의사소통을 뭐로? 기록으로서 검토했다가 됩니다. 결국에는 of부터 communications까지가 누구에 대한 수식이죠? records에 대한 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밤에 의사소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 300억 개. 그 다음에 여기 얘기했던 500만 개의 택시 운행 정보를 모아서 그 다음 뭐 한 거야? and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병렬 연결 V1, V2가 되겠죠. 검토했고 발견했다. 무엇을? A sudden increase. 갑작스러운 increase, 증가를 발견했습니다. 뭐에 있어서? in rise and text messages. 운행과 텍스트 메시지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어디에서? at certain places and times.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확인을 했다. 즉, 뭐 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 상황. 문제 상황, 뭐를 파악해야 됐다야? 핫스팟과 자주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거죠. 여기 있죠? certain places and times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증가를 확인했다. solution, 해결책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구역도 알고 시간대도 알았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거기에 맞춰서 심야 버스를 운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based upon, 그냥 얘들아 전치사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분사로 보셔도 되는데 이 정보에 기반해서 그 공무원들은 settled on, 자, 직역해볼게. 정착시켰답니다. 무엇을? several late night routes. 몇 개의 심야 버스 운행 경로와 스케줄들을 정착시켰다라는 건 무슨 맥락이야? 돌아가게끔 했다라는 얘기죠. 시행시켰다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settled on을 바꿔 쓸 수 있는 건 establish 정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목적은 말 그대로 뭐야? 아까 P,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to provide the bus service to maximum number of people.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버스 운행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목적이었죠. 근데 이거 보면은 요 maximum number of people에 쌤이 형광펜을 쳐놨거든? 쳐놓은 이유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돼. 페이지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한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즉,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한 단어로 뭐라고 받아준 거냐면 maximum number of people, 최대한의 인원이라는 한 단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작이나 서술형 상황이 있을 때 maximum number of people을 위해서라는 표현 차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해놨고, 자, 마지막 this, 이것이 was, 뭐였다? 보어 자리죠? how가 이끄는 의, 주, 동이 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뭐한 방법? 서울 올빼미 버스가 came to be 존재하게끔 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심야버스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는데 사실 쌤 본 적이 없거든요. 너 타봤니? 서울 심야버스. 올빼미 버스 타봤니? 서울에 심야에 갈 일이 없나 생각해보니까 사실 쌤도 본 적이 없어서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거 있다. 또 N버스 들어보지 않았어요? N버스? N버스는 쌤 본 것 같은데? 본 적 없니? 그 N이 그 나이트에서 N이거든. 그래서 심야버스가 있기는 한데 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 하여튼 여러분도 이제 곧이죠? 곧 대학생이 될 거잖아. 쌤 고등학교 때 신촌에 진짜 많이 갔거든. 왜 갔냐면 첫 번째는 파주랑 가깝기도 하고 쌤 연대가 꿈이었습니다. 항상 연대. 고대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쌤 무조건 연대파여서 무조건 연대 가야겠다 해서 이제 신촌으로 많이 다녔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 버스.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좀 많이 다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심야버스 이런 거 이용할 텐데 쌤이 알기로는 아마 파주에서 서울로 가는 심야버스 노선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 대학교 가셔서 거의 자취하세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사실 좀 자취를 권장하지 않아. 쌤은 항상 쌤 동생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쌤도 그 좀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정말 대표적으로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비밀번호 막 누르려고 들어오려고 한 적도 몇 번 있어. 그래서 딱히 권장을 하지 않는데 그 쌤은 뭐 남자니까 그냥 그때 그럴 때마다 야구 배트 들고 그때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들어오면 바로 내려치려고 진심으로. 근데 이제 여학생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서 쌤 자취를 그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누구? 공익을 위한 빅데이터의 사용을 얘기를 하는 예시였고요.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통금 문제를 해결했다를 보여준 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가서 교육에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over the next decade, 향후 10년 동안 빅데이터는 will be replacing. 자, 동사인데요. 얘는 지금 미래 진행 시제를 채택을 했죠. 대체하는 중일 것입니다. 무엇을? 전통적인 academic, 학업적인 guidance, 지도 방식을. 자, 여기서 traditional은 사실상 conventional이랑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옛날 전통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존의라는 맥락의 전통이 될 거고 기존의 학업적인 지도 방식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in fact, 사실 in some universities, 일부 대학교들에서는 data analysis, 데이터 분석이 has already been used,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태죠. 자, 근데 여기서 쌤이 체크해놓은 이유가 has been used to predict라는 투부 정사가 나왔죠. 누가 알아야 된다? be used to 부정사. 즉 이때 to 뒤에 붙는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될 거고요. 상혁아, be used to 동사 원형 무슨 뜻이죠? 네?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익숙하다의 뜻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만약에 무엇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선 be used to에서 to를 전치사로 빼면서 뒤에 붙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 ing 형태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용도를 얘기를 합니다. 용도. 자, 데이터 분석은 뭐 하기 위해서 to predict the problems, probable success, 가능성이 있는 성공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or 혹은 failure, 실패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of certain students, 특정 학생들에 대해서. 혹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알고 있니? 쌤이 이번에 너네 수업 중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그 교과 이수 과정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몰라요. 한국은 모르겠어. 지금은 또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외국에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보면 알 건데, 자, 좀만 더 볼게. 자, 데이터 분석은 have scanned. 분석해 왔는데요. 무엇을 통해? through hundreds
of thousands of personal and academic student records. 얘들아, 전치사의 목적어는 records야. 기록이야, 기록. 수백, 수천만 개의 개인적이고 학업적인 학생들의 기록을 통해서 뭐 했대? 스캔을 해왔다. 라는 표현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요. 자, 이때 in order 날려도 됩니다. 생략이 가능할 거고 to predict. 목적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When intervention may be needed. 자, 요거 잘 보면 준동사잖아. 자체적으로 목적어를 받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때라는 표현을 받아주면서 intervention, 개입, may be needed, 수동태, 동사로 받아주죠. 얘는 관계, 부사로 받아줄 수 있고 요 사이에 the time이 생략됐다 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intervention, 개입이 may be needed, 필요할 때를 예측하기 위해서 뭐가 수백 수천 개의 개인적이고 학업적인 학생들의 기록을 통해서 뭐 했대? 데이터의 분석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들아,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한 개입이라는 건 어떠한 어떠한 맥락에서의 개입이 될까? 내가 예를 들어 이거죠. 성철이가 학업적인 과정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전에 이미 성철이에 수백 수천 개의 학업적 개인적인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그걸 분석을 하고서 언제 성철이한테 개입이 필요할지를 예측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입이라는 게 성철이를 뭐 하기 위한 개입이야 결국? 도와주기 위한 개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intervention이라는 게 help랑 같은 맥락입니다. 도움. 즉 도움이 필요한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certain behaviors, 특정 행동들은 seem, 보여. 뭐 하는 것으로? to be informative,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여. 근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행동이 뭐와 같냐면 such as how often students see. 또 나왔죠? 의문사절, 간접 의문의 구조가 또 나왔습니다. 얼마나 자주 학생들이 see advisors and tutors. 상담가와 혹은 지도자들을 만나는지. or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or 연결해주고 있는 게 how가 이끄는 명사절이죠. 간접 의문이니까. 그 다음에 if가 이끄는 똑같이 명사절이야. 근데 요거 쌤이 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명사절 접속사로 if 일단 쓸 수 있어 없어 얘들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if는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때 if를 누구로 바꿀 수도 있지? 그렇지. whether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거 한번 쌤 수업하실 때 내용 들어보셔야 돼. 학교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if랑 whether이 둘 다 명사절을 이끌 수 있어. 단 if절이 명사절을 이끌 때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위치에서만 사용이 되죠?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누구의 자리로 병렬 연결됐지? such as라는 전치사 이하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과 if절이 나왔거든요. 쌤이 이거를 찾아봤어. 옥스포드랑 캠브리지 어법선을 찾아봤거든. 이게 비문이야. 유일하게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술어 문체에서 허용해주는 경우는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교과서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이 문장을 고쳐야 되거나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안전빵은 무조건 whether로 적는 게 맞다라는 거 좀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들을 때 확인해보세요. 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꼭 들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든 or 일단 형광펜 쭉 그어줄래 얘들아? whether로 생각을 해보자. Whether they take a course out of sequence. 잘 봐. 학생들의 특정한 행동들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 근데 이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행동은 뭐와 같은 행동들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야. 하윤이가 얼마나 상담가 쌤한테 가는지 혹은 얼마나 선생님한테 많이 조언을 구하는지와 같은 데이터 혹은 하윤이가 take a course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인데 어떤 수업이냐면 자 수식이 한번 일어납니다.
out of sequence. 뭐를 벗어나냐? sequence는 순서죠. 순서를 벗어난 수업. 근데 너네가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가 깨집니다. 너네 이번에 그거 하지 않았니? 수강 신청 같은 거 막 뭐 하지 않았어? 또 이번에? 그 교화 1학년 애들도 하다가 그 서버 터져가지고 막 10분 동안 15분 동안 막 붙들고 있었는데 6시에. 너네도 그랬니? 2학년도? 이제 이 대학교 가면 수강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들어야 되는 과목의 순서가 있습니다. 시퀀스가 있어. 근데 너네한테도 있을 거야, 실제로. 근데 내가 수업 신청을 잘못하잖아? 그럼 그 수업을 들어도 학점 인정이 안 돼. 근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냥 내가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었잖아? 학점 인정을 하려고 딱 보는데 학점 2학점이 빠져 있어. 근데 보니까 내가 그 전 수업을 안 듣고 뒷 수업을 들어서 그냥 그 학점이 인정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로 적용하는 거냐면 얘도 문제 상황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얘가 P가 됩니다. P. 학생들이 보니까 이 수업 듣는데 선생님을 너무 많이 찾아가. 조언을 너무 많이 구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데 이 수업이 순서에 벗어난 수업이야. 즉, 이 순서로 수업을 지금 채은이가 이 수업을 들을 때가 아닌데 듣고 있어. 근데 이거를 누가 찾아줄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이 찾아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some universities, 일부 대학교들은 have found,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대디아를. 자, 대접속사죠? students performance, 학생들의 수행 능력인데요. 뭐에 있어서? in predictor courses, 예측 변수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수행 능력은 is often, 자주 뭐야? a good indicator, 좋은 지표입니다. 유성아 나왔죠? 인디케이터. 좋은 지표입니다. 뭐에 대한 좋은 지표냐면 of, 자 형광펜 쭉 긋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전치사 of가 나왔기 때문에 whether이 이끄는 명사절 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얘를 if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모순적인 내용이 등장해버려요. 여기는 whether 썼는데 앞엔 if야. 그래서 요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will graduate or not, 졸업할지 안 할지에 대한 좋은 지표래. 뭐가? 예측 변수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행 능력. 얘들아 이게 뭐냐면 너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줄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쌤이 아까 얘기했던 찾아봤다고 했던 그 과목입니다. 과목. 실존하는 과목인데 예를 들어 이거야. 지아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 3학년쯤 돼. 그럼 이제 뭘 생각해? 졸업을 생각하고 취업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거야. 신청해서 들어서 여기서 좋은 성적을 낸다. 그럼 무슨 의미야? 지아가 지금 선택한 전공에서 미래에 뒤에 나오죠. 앞에 나왔죠. 뭐를 예측할 수 있어? probable success or failure.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값이 나오는 과정이 이 predictable course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과정입니다. 수업이야, 수업. 자, 봐봐. based upon 또 나왔죠. 뭐뭐에 기반해서 전치사 취급하라 했습니다. This big data analysis. 결국에는 이 predictor courses라는 건, 이 코스, 이 과정이라는 건 뭐를 하는 거냐면 빅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지칭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죠. Many universities, 많은 대학교들은 maintain,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A list of courses. 코스, 과정들의, 강좌들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강좌들이냐면 that might signal a need for intervention. 자, need가 목적어입니다.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signal, 나타낼 수 있는 강좌들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좌들이 결국에는 뭐가? 위에서 얘기했던 predictor courses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이제 교육에서의 데이터, 빅데이터 사용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if, 만약. 근데 if 보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 테리마, 이때 if는 가정이야, 조건이야? 힌트는 여기 있죠? 가정? 눈치 싸움을 하시면 안 되고. 자, 가정과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얘들아, 가정이라는 건 뭐를 통해서 표현하지?
뭐를 다르게 써서 표현해줘? 시제를 다르게 써서 표현해주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가정을 할 때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써주고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할 때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줍니다. 그럼 지아야 여기 지금 무슨 시제 썼지? 현재 시제를 썼기 때문에 가정 현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의 if로 보겠죠. 만약 학생이 leaves the path, 경로를 떠나면이야. 근데 누구의 경로냐면 of previous successful students, 이전에 성공적인 학생들의 경로를 떠나면 이게 무슨 얘기야? 앞서 성공했던 선배들이 따라갔던 경로를 학생이 뭐 해버려? 떠나버려. 그럼 무슨 얘기죠? 이 학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야? 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얘기한 거지?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이라는 조건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Advisors, 조언하는 주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은 can be alerted,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도록? So they can reach out, 그들이 reach out, 다가가서 and offer,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엇을? guidance, 지도를. 자,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벗어났다라는 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거를 누가? 지도자들이 보고 인지해서 뭐 해라? 알려주고 reach out and offer guidance, 뭐 해줘라? 이끌어줘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solution,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당 파트의 마지막 문장에서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예시가 들어왔고요. 의학에서의 빅데이터까지 하면 사실상 예시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시 나오고 결론 나오고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은 의학에서 빅데이터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오늘 다 보는 걸로 쌤은 목표를 잡았고요. 얘들아, 단연간 수업에서 느끼는 게 빨리 치고 끝내버리고 다시 보는 게 납니다. 쌤이 진도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알겠지만 맘 같아서는 한 1시간에 진도 다 치고 1시간에 복수 테스트 보고 싶은데 그러다가는 낙오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쌤이 좀 템포를 늦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얘들아, 모든 수업 영상은 다 녹화할 거거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예를 들어 채윤이가 수업 듣다가 잠깐 정신이 나갔다, 놓쳤다, 그러면은 쌤한테 영상 달라고 하면 그냥 그 부분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돌아와서 의학에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빅데이터가 의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냐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줄 거다라는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봅시다. 더 복잡한 분석인데요. 당연히 뭐에 대한? of big data.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will be changing, 바꾸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또 나왔지? 미래 진행 시제. 바꿀 것입니다. 무엇을? the way, 방식을. 근데 지금 way 보는 순간 여기에 how가 생략이 됐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 형광펜 쭉 그어줄게. 자, 만약에 여기 지금 how가 생략이 됐다라고 본다면 the way 이하의 절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요? 그죠? 완전해야 되겠죠. health 주어고요. is assessed 동사입니다. 수동태죠. and medicine 주어고요. is practiced 동사 역시나 수동태입니다. 그럼 얘 이소라, 얘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그죠? 완전절이죠. 왜? assess는 타동사인데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목적 없어지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practice도 연습하다가 아니라 시행하다죠. 시행하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수동태로 쓰는 게 맞게 되겠죠. 자, 어디에? in the future, 미래. 자, 결국에는 뭐를 바꾸게 될 거냐면 미래에 건강이 평가되고 의료가 행해지는 the way, 방법을 바꾸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막간 복습해볼까? 우리 아까 교육과정에서는 뭐를 바꾸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구조가 똑같아. 빅데이터가 미래에는 교육과정에서 뭐를 바꾸고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똑같이 시작했거든. 두 번째 예시에서.
뭐를 바꾼다 했었지? 이소라, 뭘 바꾼다 했었죠?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소라?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얘들아, 봐봐. 방금 맞잖아. 그래서 오히려 기억이 더 혼란스러울 거거든. 지금 정보를 계속 때려 넣고 있으니까. 그럼 쌤이 지금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교육 과정에선 이걸 바꿀 거다. 의학계에선 이걸 바꿀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꿀 내용들을 똑같이 정리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 어디 나와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이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죠. 교육에서 빅데이터는 뭐를 대체하고 있을 거야? 기존의 교육적인 지도의 방식을 바꿀 거다. 즉 지도 방식을 바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을 바꿀 거였고, 이번에 의학에서는 얘들아 건강이 평가받는 게 무슨 얘기야? 너네 건강 평가 받아봤어? 받아봤죠? 무슨 얘기야? 건강? 검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는 방식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의학이 행해지는 방식도 뭐 할 거다? 바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어가 볼게. The biomedical science, 생물의학계는 are already, 이미 so data driven 대십니다. 자, 요거 체크하는 순간 바로 보이셔야 되는 게 so that 구문이죠. 근데 요 so랑 that 사이에는 어떠한 품사가 들어와야 되지, 유성아? so that 구문 사이에는? 무엇무엇해서 무엇무엇하다. 그럼 이때 so 뒤에 들어오는 품사는 어떤 품사가 들어오지, 보통? 여기서 지금 딱 보면은 쌤이 과거 분사라고 체크를 했죠. 그렇죠. 분사 이퀄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가 들어오죠. 근데 여긴 지금 보니까 누가 들어온 거야? 형용사가 들어온 겁니다. 분사는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 다시 생물의학계는 이미 너무나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에 의해서 뭐 되고 있어? 끌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끌어지고 있냐면 100 이하일 정도야. 지금 일어난 거야, 성철이 혹시? 원래? 알람이 지금 어떻게 울리는 거야? 자, biologist, 생물학자들과 and doctors, 의사들이 또 주어져 are accustomed to, 익숙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때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누구로 이어지냐면 collecting, analyzing, and interpreting 이라는 동명사로 병렬 연결돼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are accustomed to를 are, 상엽아, 뭐로 바꿀 수 있죠? 예.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잖아. 그렇죠. used로 바꿔줄 수 있겠죠. be used to ing의 형태니까 무엇 하는데 익숙하다의 의미랑 완벽히 동일하지. 다시 얘들아, 이미 생물의학계는 너무나 데이터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자들과 의사들이 이미 뭐 하고 있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To collecting, analyzing, interpreting huge data sets.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collecting, 모으고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With the help of supercomputers.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봐봐. 의학계에서는 이미 빅데이터를 잘 사용하고 있다죠. 문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지. 그럼 얘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자. The Human Genome Project,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는 is a case, 딱 사례야. 어떤 사례? In point. 자, 직역하면은 point, 점이죠. 근데 의역해야 돼. 요점입니다. 요점에 맞는 사례다라고 해서 지금 의역이 딱 들어맞는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여기서 I가 지워졌는데 it입니다. It took 13 years. 자, 이때 it은 주어 맞습니다, 얘들아. 비인칭 주어로서 it 13년이 걸렸다라고 봐도 되고요. 혹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가주어로 놓고 봐도 얘를 진주어로 놓고 봐도 되겠죠. 쌤은
어법적으로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진 주어 구문으로 놓고 보도록 할게. 결국에는 진주어는 13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뭐가 13년이 걸렸냐면 to complete the first full genome sequence. 완성하는 것이 13년이 걸렸는데요. 무엇을 완성하냐면 최초의 완전한 유전자. 얘들아, 시퀀스가 아까 무슨 뜻이었죠? out of sequence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지. 시퀀스가 무슨 뜻? 지금 2번 중복입니다. 시퀀스의 의미는 순서죠. 순서. 다시. 최초로 완벽한 완전한 유전자의 순서를 complete, 완성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대. 근데 누구의 유전자의 순서야? Of one person. 한 명이. 자, 그 다음 또 분사구문으로 이어지죠.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분사구문인데 주어가 안 보이잖아. 그럼 주어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럼 생략된 주어는 누구냐면 주절의 주어인 결국에는 to complete이라는 to 부정사 구가 다 주어인가요? 라고 보면은 consist의 주체가 to 부정사 구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누구냐면 the first full genome sequence가 생략된 주어가 되죠. 이 최초의 완벽한 유전자의 순서, 배열은 consisting of,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6 billion base pairs, 60억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consisting이잖아. 원래 사용된 동사는 그럼 무슨 얘기였냐면 원래 V'은 기존의 부사절의 동사는 consists of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사구문으로 바뀌면서 consisting of로 바뀌었겠죠. 잘 봐. 쌤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consist가 무슨 뜻이지? 무엇으로? 구성? 되다죠. 근데 말하는 순간 무슨 태 같아? 수동태 같죠? 수동태 같죠? 근데 얘는 지금 애초에 수동이었어? 능동이었어? 능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바뀔 때 그냥 consist가 누구로 바뀌어? ing로 전환되면서 consisting of의 구조가 됐죠. 만약에 얘가 수동태였다. 그럼 be consisted of였으니까 be가 날아가고 분사구문이 누구로 시작했을 거야? consisted로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쓰였냐 안 쓰였냐를 판단할 때. 자, these days, 오늘날 현대에는 it only takes about 24 hours. 자, 얘는 비인칭 주어. 24시간이 걸립니다. 뭐 하는 것이? To sequence a person's genome. 인간의 유전자의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 이제는 24시간만 걸린다. 얘도 동일하게 비인칭보다 진주어로 놓고 보셔도 괜찮은데 사실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도 괜찮고요. 얘를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으로 빨셔도 됩니다.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거든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이 걸린다. 이게 뭐로 보는 거? 비인칭으로 보는 거. 얘들아 두 가지 다 알고 있고 학교쌤이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거 하기 위해서 24시간 걸린다. 비인칭 구조 해석이고요. 투부정사 하는 것은 24시간 걸린다. 가진주 해석입니다. 둘 다 어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을 좀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헷갈릴까봐 쌤이 적어줄게. 선택 1번 가진주어 구문이고요. 선택 2번 비인칭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 구조가 똑같이 떨어지죠? demonstrating이라는 분사 구문으로 이어지네. 자, 뭐 하면서? 묘사하면서, 보여주면서인데요. 뭐를 보여주냐면 the massive, 그 막대한 Impact Data Analysis Technology. 자, 막대한 영향인데요. 근데 어떤 영향? Data Analysis Technology has had. 자, 지금 보시면 갑자기 Impact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또 뒤에 Data Analysis Technology라는 명사가 하나 또 나오죠. 명사가 두 개가 갑자기 나열됐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요 사이에 무언가가
생략이 됐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technology 주어고요. has had 형광펜 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죠. on the field. 그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기술이 가졌던 impact, 영향이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민아, has had라는 타동사를 썼는데 누가 없지 문장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됐구나 라는 거 인지해 주실 수 있겠죠. 결국에는 사람의 유전자 배열을 보여주는데 이제 몇 시간밖에? 24시간밖에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과거에는 몇 년이 걸렸는데? 한 명 보여주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이제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이 됐죠. 근데 이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이 된 게 결국에는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막대한 데이터 분석 기술이 그 분야에 가진 영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분야는 어떤 분야가 되는 거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째 예시가 어떤 분야예요? 그죠? 의학이죠, 의학. 뭐 의학이라고 봐도 되고요. 지금 지문에서 얘기했던 거 여기 있죠, 여기. 바이오메디컬, 생물의학 분야에 해당할 겁니다. The field. 바이오메디컬 field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기술이 이만큼이나 많이 발전해서 시간의 단축을 이뤄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이만큼의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biomedical scientist, 생물의학자들은 are still trying,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To figure out. 근데 요거 이소라, trying to figure out은 노력하다야, 시도하다야? 그렇죠. 투부정사기 때문에 이때 try는 노력하다가 됩니다.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려고? figure out, 알아내려고. 뭐를 알아내지? What each gene in sequence does and how they interact to affect our health. 요 두 가지를 알아내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잘 봐. 요거 알아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이전 문장 두 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한 의학, 생물의학의 발전을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자, 근데 어법적으로 좀만 들어가 보면 뭐를 알아내고 싶으냐면 What each gene in the sequence does. 무엇을 각각의 유전자가 does, 하는지를 알아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 배열을 들여다보면은 유전자가 한 개가 아닐 거 아니야. 정말 수백, 수천만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내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and how, 의주, 어떻게 they, 그 유전자들이 interact, 동사죠. 상호작용하는지도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뭐 하기 위해? To affect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는 유전자 지도 쭉 뽑아보면은 어떤 병에, 어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쭈루루룩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유전자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지도 알아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다음, 자, 두 문장까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ey are optimistic. 그들은 optimistic, 긍정적입니다. 낙천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거 누구지, 성철아? 전 문장에서 얘기했던 누구야? 그렇죠. 생물의학자들이 되겠죠. 그 생물의학자들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데요. 뭐에 대해서? 대이하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Genomic data analysis, 유전자적인 데이터 분석이 will revolutionize, 혁신화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대. 무엇을 혁신화하냐면 our understanding of health and disease, 우리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혁신화시킬 거래. 즉 혁신을 일으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 근데 어느 정도로야? On a scale
We cannot imagine now. 똑같죠? 지금 여기서도 목관대 대시생략이 돼버렸네요. 우리가 주어고요. 지금은 부사죠. 동사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혁신을 일으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망이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biological variety on individual level. 주어죠. 자, 형광펜 쳐주셔야 되고요. 이거 뒷내용이랑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쌤이 형광펜을 쳐놨는데 그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미리 약간만 얘기해 줄게. 생물학적 다양성이 키워드입니다. 뭐에 대해서? On an individual level.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물학적인 다양성은 has necessitated. 얘들아, 보통 우리가 necess라는 이 접두사는 그 necessary라는 형용사에서 많이 보죠. necessary, 필수적인. 그럼 necessity라는 명사도 나오는데 그건 보통 필수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긴 동사 자리니까 필수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의역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필수적으로 만들었대. 무엇을 필수적으로 만들었냐면 a move, 움직임, 이동을. 얘들아, 여기서 이 이동이라는 건 변화랑 같은 맥락이죠. 바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었대. 근데 어디로부터 어디에 이동이냐면 from A to B죠. 빅 데이터에서부터 to really big data, 정말 큰 데이터로의 이동을 필수적으로 만들었대. 그럼 여기서 봐봐. 요거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표현이죠. 빅데이터에서부터 진짜 빅데이터로 이동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든 게 뭐야?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물학적 다양성이래. 잘 봐. 아직 안 봤지만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진짜 빅데이터는 무슨 맥락에서의 진짜 빅데이터일까? 얘들아, really라는 부사는 언제 쓰지? 무언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really잖아. 그럼 얘는 지금 누구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거야? 빅을 꾸며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빅데이터 자체도 이미 데이터 양이 많아 적어? 많지. 근데 really big data라는 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정리해보면 현재보다 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really big data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약간 강조해서 표현을 해줬고, 근데 잘 봐, 이소라. 누가? 주어가죠. 주어가 이걸 필수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게 뭐야? 우리 개개인이 생물학적으로 다 어떻다? 너무나 다양해. 그러니까 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데이터랑 주혁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데이터랑 완전히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아.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야 될 데이터의 양이 앞으로는 더 많을 거다. 훨씬 더 많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이어서 해주기 위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글을 딱 마무리를 합니다. 자, 잘 봐. 뒷부분 이어져야 되는데요. 자, 2페이지 정도 남았거든요. 이 2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정리 좀 할게, 얘들아. 첫 번째, 채점 오답까지 안 된 사람들은 과제 오늘 마무리하시고 하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제가 아니라 단어 재시험 해당자들은 마찬가지로 바로 재시험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은 뭐 여지 없죠? 그래서 혹시나 우선순위를 따지면 재시험을 먼저 보면 되더라. 단어 재시험 먼저, 그 다음 미비된 과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쌤한테 따로 약속했던 민성이랑 이소리는 약속했었을 시간까지 딱 완료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엽아, 영상 한 번만 끊어줄래? 저거?